우리가 찾고자 하는 인재가 어디에 몰려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 직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플랫폼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 컬처와 맞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는 것도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여름쯤에 이 강남역에 위치해 있는 버거집, 수제버거집입니다. 이런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본사가 강남역에 있는데 이제 2호점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제대로 채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인을 통해서만 채용을 해왔었고 채용 공고문을 올리거나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용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채용을 도와달라라는 요청이었는데요. 우리의 보통 채용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채용 공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단계, 그리고 우리가 올린 그 채용 공고를 보고 사람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이제 면접을 보고 합격 발표해서 입사 첫날 3개월 온보딩, 3개월 수료 과정을 거쳐서 이제 채용 공고를 만드는 것부터 정착까지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기업에서 제가 컨설팅을 할 때 집중해야 했던 영역은 바로 이 앞단에 있는 채용 공고를 만들고 공고를 유통하는 단계입니다. 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정착 단계를 사실 많이 무시해버리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준비 단계에서 지원자가 좀 있어야 네. 선별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착도 시키는데, 지원할 때 이렇게 참 아쉬우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 열정도 좀 안 생기고 그래서 좀 와, 이런 친구들이 지원했어? 이런 게 좀 생겨야 네. 면접 볼 재미도 있고 네. 수습 기간에 한 번이라도 좀 더 만나고 싶고 이렇게 되는데, 맞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는 이런 공채 방식을 최초로 지금 하는 거네. 네. 수시인 공채죠. 네, 네. 그렇습니다. 공식 채용이니까. 진짜 많은 기업을 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면접을 보는 것도 의욕이 없어 하시는 경영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도 이 채용 공고를 유통하는 단계에 있는 부분이었고요.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직원들이랑 같이 그 회사의 사무실에 모여서 네. 우리 회사의 EVP를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 이미지고요. 맨 앞에 이렇게 눈 하나 보이는 분이 저입니다. 네, 김도희 연구원님 같은데. 네. 마스크 시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미팅을 통해서 뽑아낸 EVP를 반영한 채용 공고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서 강조했던 것은 어떤 사람이 지원해도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겠다 해서 입사 첫날 우리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겠다. 전문 역량이 뛰어난 동료에게 인사이트를 얻게 해주겠다. 한 달에 한 번씩 전 직원 세미나를 엽니다. 해서 밑에 이미지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직원들이 클라이밍하는 영상이나 뭐 미팅하는 사진들을 넣어놨는데, 이렇게 함께하는 직원들의 얼굴과 그 표정들에서 느껴지는 편안함, 그리고 동료애,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공고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매력적인 셀링 포인트를 가지고 채용을 진행해라. 채용은 마케팅이다. 이런 이야기 우리 현장 가면 많이 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다른 쇼미더 지식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오늘은 맞습니다. 이제 유통과 채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겠다 그랬는데 네. 이런 걸 어디에다가 유통하고 이 공고문들을 좀 돌리는 겁니까?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김경민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신 채용은 마케팅의 관점으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가지고 온 이 자료는 그 마케팅의 4P를 고객의 입장으로 관점을 바꿔서 볼 수 있는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유통에 집중을 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채널을 활용해서 유통을 할 것인가. 근데 이것을 고객의 입장에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고객에게 편리한 채널이 어떤 곳인가. 고객들이 자주 사용하는, 고객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 채널은 어느 곳인가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서는 바리스타를 채용해야 됐고 주방의 조리사들을 채용을 했어야 됐는데요. 바리스타, 조리사. 네. 그러면은 바리스타들이 있는 곳에다가 맞습니다.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찾은 곳이 이 블랙워터 이슈라는 곳과 푸드앤잡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직무별로 그 직무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플랫폼을 찾은 것에 포인트를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때 참고했던 자료는 이 그리팅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었던 채용 담당자들을 위한 직무별 채용 플랫폼이었습니다. 이게 엑셀 파일로 공유가 되고 있는 자료들이었는데, 이곳에 보면 마케터를 채용할 때는 아이보스라는 곳에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뭐 CX 디자이너를 뽑으려고 하면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모여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쳤는데, 인스타그램을 한 번 더 고려했던 이유는
이제 푸드앤잡 그리고 블랙워터 이슈에 올렸지만 우리의 컬처에 맞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곳이 이 인스타그램이었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스타그램에 팬으로서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공고문을 올렸을 때 이미 이 기업의 일하는 방식,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철학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 소식들을 듣고 지인들에게 추천하면서 컬처핏에 맞는 사람들을 뽑을 수가 있었고요. 2호점을 오픈하는데 약 10명 정도를 채용을 했어야 됐는데, 이 인스타그램이 그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인재가 어디에 몰려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직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플랫폼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 컬처와 맞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는 것도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싶습니다. 회사의 SNS를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채용 공고를 노출하면 아무래도 우리 문화에 대한 컬처 핏이 잘 맞는 사람을 뽑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언더백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더 많은 채널들은 어떤 것들이 좀 이른바 있을 수 있습니까? 구인구직 앱 사용자 탑 10입니다. 이거는 10대부터 60대까지의 이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10대들은 알바몬 알바천국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고, 5, 60대는 워크넷, 벼룩시장, 교차로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오늘 같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인 잡코리아, 그리고 잡플래닛, 링크드인, 원티드입니다. 아하. 아마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채널들의 최근에 가장 큰 특징, 트렌드가 있는데, 바로 후불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후불, 돈을 낸다는 뜻이네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인 잡코리아를 생각했을 때 채용 공고문을 우리가 다 만들어서 올리고, 그 우리의 채용 공고문을 상위 노출시켜달라, 그리고 사람들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우리께 조금 더 노출시켜달라, 이런 것을 원하면서 이제 선불로 돈을 내는 광고 그렇죠. 형식이었는데, 네. 이제는 채용이 완료되고 합격하면 그 합격한 사람의 연봉의 7%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사후에. 있습니다. 사람인에 들어가시면 아마 이런 문구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공고에 지원해서 최종 합격이 되시면 지원자님께 취업 축하금 50만 원을 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 공고들이 따로 있는데, 이 공고들이 바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아하. 제가 이걸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사람인 광고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인에서 이제 기업별로 기업 담당자가 이제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에게 우리의 채용 공고문을 보내주면서 이 채용 공고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에는 이런 링크로 연결해 주시고, 멘트는 이런 멘트를 조금 추가해 주세요 라고 하면, 기업 담당자가 채용 공고문을 만들어주고 업로드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뿌려주는, 그러니까 상위 노출 시켜주는 작업까지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원하는 사람들을 이제 기업에서 면접 보고 채용하는 과정까지 거친 다음에 이제 합격을 하면 그 사람의 연봉의 이제 7%를 수수료로 지불하는 방식인데요. 이 서비스가 없었을 때는 현장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우리가 사람인 잡코리아에 지금 돈을 30만 원, 60만 원 그 이상을 써야 되는데, 이 돈을 써서도 제대로 된 사람을 채용할 수 없는 게 너무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돈을 이만큼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는 확실히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더 제대로 된 사람을 뽑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 앞단에서 들어가는 노력들을 이 사람인에서 대신 해주기 때문에 편리하다라는 경영자의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 포털 사이트에서 채용 대행 사이트로 이제 수익 모델을 바꿔갔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7%면 5천만 원짜리 사람 뽑는다. 한 450만 원 정도 됩니까? 450만 원이고 50만 원을 축하금으로 주니까 그 회사는 400만 원 가져가는 거고, 그 채용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450만 원으로 한 사람, 제대로 된 사람 뽑는다. 이렇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7%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헤드헌팅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한 비용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후불형 서비스가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을 진짜 뽑겠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지불했던 그 금액보다는
훨씬 괜찮은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 리크루터. 원티드와 리멤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플래닛도 포함입니다. 최근에는 이 공고문을 올리는 형태가 줄글로, 그러니까 서술형 채용 공고문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인 잡코리아에 예쁘게 디자인해서 올려야 하는 공고문이었다면 이 원티드와 리멤버 자플래닛은 줄글로밖에 올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쭉 글로 써라. 맞습니다. 저도 그거 추천합니다. 저도. 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 기업에 일하는 방식들, 기업이 추구하는 것들, 그리고 자격 요건, 우대사항 이런 것들을 써라. 그리고 이미지는 이미지를 넣는 칸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이미지를 넣기만 하면 됩니다. 네, 여기는 이제 한 회사가 서비스 기획자를 뽑는데 위쪽에다가 이미지를 놓고 아래쪽에다가는 줄글로 이렇게 쭉 적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격 요건, 우대사항, 혜택 및 복지 이렇게 적었네요. 네. 이런 줄글의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링크드인을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링크드인은 비즈니스 전용의 소셜 미디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 개인의 어떤 경력 사항이나 나의 가치관, 나의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담은 글들을 작성해서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비즈니스 인맥을 쌓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내가 이렇게 링크드인을 돌아다니다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컨택해서 함께 일해보지 않을래? 라고 연락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채널들이 있는데 이러한 변화들은 이 2024년의 채용 트렌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컬처 핏 시대, 여기 일본이네요. 맞습니다. 컬처 핏 시대, 그러니까 정말 조직 문화, 일하는 방식이 맞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오래 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도널드 설이라고 하는 교수는 직원들이 떠나는 결정적인 요인은 직장 내 해로운 조직 문화이다. 그리고 해로운 조직 문화는 보상보다 10배 이상 퇴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컬처 핏을 맞는 사람을 채용하는 거. 네. 이게 이제 개별화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개인마다 오늘의 주제가 다 같이 사회 이런 거잖아요. 네. 채용 과정에서 개별화된 경험을 주는 것, 그리고 컬처 핏이 맞는 사람 뽑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 하셨는데 어떻게 뭘 확인해 보면 컬처 핏이 맞는 사람 뽑는 겁니까? 개별화된 경험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컬처 핏이 맞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바로 티타임입니다. 티타임. 네, 올해 봄쯤에 제 지인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아는 사람 중에 가인지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데 좀 가인지가 궁금하다고 하더라고. 한번 만나봐 줄 수 있어? 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근하고 건대입구역에 있는 솥밥집에 가서 이분과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옆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하. 가인지의 직원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 평소에는 어떤 현장을 가고 있고 현장에 가면 이런 모습들이 그려진다. 아하. 그리고 당신은 왜 지원을 하고 싶냐, 왜 이직하려고 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편안한 분위기에서 나눕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분과 핏이 맞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서 함께 하지는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 티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으로 지원하기 전에 가볍게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접은 정말 정식으로 내가 지원한 사람으로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렇게 편안한 환경에서 지원하기 전에 대화를 나눠보면 이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지원을 했고 우리 회사와 컬처핏이 맞는 사람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개별화된 경험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커피챗을 일반적으로 좀 하셔라. 네. 네, 꼭 정형화된 방식으로만 하지 마시고 개별화된 방식을 좀 이용해라. 그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중요한 순간입니다. 중요한 순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 티타임은 포지션 제안을 하실 때에도 면접을 보러 와라, 지원해봐라가 아니라 티타임 해볼 마음 없냐? 라고 물어보시는 게 포지션을 수락할 확률이 훨씬 높아질 것을 아마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면접이라는 단어보다는 티타임, 커피챗 뭐 이렇게.